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철학TV의 혜인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직업 탐방, 직업 찾아 산만리 이렇게 뭐 부제를 붙여도 되겠다, 그죠? 나에게 맞는 직업 찾아 산만리. 앞 시간에는 이제 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직업을 찾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직업, 직종,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한번,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법조인, 법원, 이게 이제 직종이나 직업을 찾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업의 특성 내지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특성, 또 일의 특성, 어떤 성격 이런 것을 우선에 먼저 큰 카테고리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각 종사하는 사람 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직업의 특성 것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도 탑다운 방식으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우선에 이 법원이라는 조직 내지 여기에 종사하는 법조인이라는 그 이제 특성이나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 법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죠? 자, 법원은 우리나라가 보면은 국가 이제 어떤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세 개의 큰 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인데 국가에 그 중에서 이 법원은 사법부에 해당하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행정부는 대통령이 주관을 하고, 그죠? 이 법원은 대법원장이 이제 주관을 하면서 거기에 애속된 이제 법조인들이 있죠, 그죠? 물론 법조인이 다 여기 포함된 건 아니지만은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있죠, 그죠? 국회는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있고, 자, 그 중에서 이 법원에 해당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물론 법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이 이 법원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죠? 경찰도 있고 뭐 다른 또 분야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원이죠, 법원. 이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원이 크게 보면은 3심제도 되죠, 그죠? 대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 법원에서 법원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오늘 일을 이제 한번 대표적인 직종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법조인이라고 있는데, 이 법조인은, 여기서 써놨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상적으로 법조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본래는 이 판사하고 검사만 이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 법조인인데, 지금 이 변호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제야 법조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법조인이라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예.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법원이라는 어떤 조직 내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세 종류의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 이 법원이.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이 법원에 애속된 사람은 신분상으로 애속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법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국민끼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고 때문에 거기서 각종 어떤 각자의 어떤 이익과 권익과 관련돼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재판해 가지고 그 결과를 쉽게 말해서 각자의 분쟁 어떤 다툼을 재판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주는 그런 쪽 일을 하는 게 크게 보면 법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법조인인데, 오늘 이 법원에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 이제 그 행정 업무를 또 보조하는 뭐 법원 사무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또 있죠, 그죠? 그거는 뭐 그 다음 이야기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핵심 인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판사가 있죠. 그죠? 판사. 이 판사는 법원에 소속된 하나의 이제 신분을 사는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인데, 이 판사는, 재판 전체를, 관장합니다. 예. 그 재판을 자, 원활히 진행도 하고, 관장도 하고, 주도권을 이제 이 판사가 쥐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판사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자의,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검사나 변호사가 또 같이 이제, 어떤, 재판을 할 때 참관을 하게 되죠. 그죠? 판사 혼자서만은 절대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반드시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물론 이제 이 검사는, 주로 이제 형사재판에서 이제 하는 때는 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물론 민사재판에서는 검사는 필요 없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주로 이제, 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각자의 이제 역할을 하면서 판결을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판사는 이 검사의 주장과 변호사의 주장을, 양쪽 주장을 듣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쟁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판결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일의 특성 내지 적성,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그 직업이 맞냐 안 맞냐를 보기 때문에 이 판사가 하는 일의 성향이라든지 일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본인이 그거를 양쪽 주장을 듣고 그것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제 판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과 양심이거든요. 이 판사가 판결할 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판결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기본적인 큰 어떤 도구가 있죠. 그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기준. 표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하기도 한데요. 예. 양심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는 이걸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건 수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미화시키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법이죠. 그죠? 법이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에서 그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법, 그 다음에, 공정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공정이라는 것은 어디 한쪽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쪽의 주장을 양쪽 다 이렇게 우리 보면 법관이 보면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그죠? 양쪽 저울 들고 그래서 양쪽의 주장을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공정이죠, 그죠? 그래서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떤 논리성, 논리가 중요한데요. 이 논리는
법을 중심으로 한 논리입니다. 이건 다른 논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논리도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라는 것은 본래 한쪽으로 깊이 파고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성이 논리성인데, 이 논리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게 법에 대한 논리성이니까 법에 대한 어떤 학문, 법에 대한 지식, 이런 거에 대한 논리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식이라고 써놨는데, 그야말로 이 법도 보면은 법이라는 자체가 상식에 해당하거든요. 따지보면은, 우리가 그 법 공부를 가만히 해보면은, 그냥 상식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식이 중요해요, 상식. 상식은 그냥 보편타당,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라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상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죠. 그죠? 공공의 일, 공익 목적. 그런 쪽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정성과 법에 대한 어떤 논리성과 기본 일반적인 상식,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쪽에 기본적인 어떤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판사에게 가장 필요한,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사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운명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공통된 게 보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똑같이 논리 되죠. 다 필요한 게 논리성입니다. 자, 이 논리성은 법에 대한 논리성, 법.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다루게 되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는 당연히 법에 대한 전문 지식, 전문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법에 대한 논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 심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전문 지식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어떤 성향인데요. 그것은 사주에서 식신이라는 것은 식신. 사실 식신이 필요합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 지식 내지 어떤 진리나 그것을 탐구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법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자연과학이나 어떤 기술 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뭐 전문 연구원이라든지 기술자, 내지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 계통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의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계통을 파고 들어가면 음식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애체능 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애체능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논리성을 파고드는 논리성에서 극도의 논리성을 필요로 하는 끝까지 파고들어가는 성향이 있는 식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식신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식과 공익을 얘기했는데, 이 판사는 제가 공익이래요, 공익. 상식과 공익이란 것은, 사주상으로 보면은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 관. 우리가 이제 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관. 관이란 것은, 옛날로 말하면 벼슬. 벼슬 관자거든요. 벼슬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에 소속되어서 공공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관인데, 공무원은 다 마찬가지죠. 그죠? 역시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관. 쉽게 말해서, 권력 내지, 그 권력이라고 볼 수, 다른 편에도 권력도 되거든요. 좌우지간 공익,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 이런 쪽을 관장하는, 관성이 잘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정관일 가능성이 많고요. 편관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편관도 얼마든지 정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판사는, 이 관성이 좀 잘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식이라는 것도 관성도 되지만 인성이 필요하거든요. 자, 저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에서 필요할 때는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은 상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판사는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주에서 나오는 10성명에서
그러니까 관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식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재성은 필요 없을까? 재성은 크게는 필요 없겠네요. 재성은, 그거는 물질을 추구하는 쪽이니까, 그죠?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 월급만큼 받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판사는, 사실은 판사는 그래서 이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관성, 첫째는 인성이 있어야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있어야 파고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어가지고 공공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세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판사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질서를, 법을 어기는 어떤 범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것에서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기소는 재판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재판에다가.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의감.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사람이 범죄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거죠. 어지럽히는 거죠. 그죠? 나쁜 말로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암적 존재죠. 그죠? 이거는 수술해가 도려내야 되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사실 목적입니다. 검사가 반드시 범죄자를 수사, 기소할 때는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가지고 그걸 처벌을 하려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가장 중요한 게 정의감이 필요해요. 정의감. 판사하고는 다르죠. 그죠? 판사는 공정성이 필요하고 이 검사는 정의감이 불타야 됩니다. 사회의 어떤 범죄나 부조리나 어떤 이런 것을 뜯어 고치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려는 이런 어떤 기질이거든요. 그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도 똑같이 그죠. 이는 법에 대한 논리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검사는 또한 약간 검사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상당히 기질이 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범죄자의 죄를 추궁을 해가지고 그 범죄자의 뭐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고 어떤 또 각종 어떤 증거도 수집해야 되니까 상당히 강단도 있고 끈질긴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적인 어떤 뭐 식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관도 필요하지만은 오행의 특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옛날에 지금도 그러죠. 칼잡이, 검을 들은 칼을 들고, 근데 이 칼은 뭐예요? 실제로 칼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쉐로 된 칼이 아니고 법이라는 칼이에요. 법이라는 칼을 들고 이 범죄자를 치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를 칼잡이라고 그러죠. 그죠? 칼잡이. 또 다른 칼잡이가 있죠. 의사도 칼잡이입니다. 실제로 의사와 검사는 그런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고 기질이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의사 중에서도 외과 의사, 그냥 칼을 쥐는 의사, 이런 의사들은 이 검사하고 기질이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한 어떤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보면 오행상으로 이 검사들은 금속, 금을 쓰는, 그것을 좋게 쓰는 사람들이 이 검사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 판사는 수의 오행, 수오행을 주로 많이 좋은 쪽으로 쓸 때 이 판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수죠, 물수. 이 법이라는 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법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죠?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판사는 물수와 관련돼서 사주에서 좋게 쓸 때 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좋은 판사. 이 검사는 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쇠금.
그래서 그런데 이 검사도 마찬가지 공익 그죠? 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판사와 검사는 둘 다 공무원이죠, 그죠? 물론 이 검사는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은 아니죠, 그죠? 예. 이 검사는 대검찰청이라는 검찰청인데 이 대검찰청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죠, 그죠? 그래서 소속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하는 일은 이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검사는 마찬가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역시 이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식신, 그러니까 법 공부를 깊이 파고 들어가 전문가가 되는 식신의 어떤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감. 이 정의감은 칼을 들고 잘못된 부조리를 도려내는 거거든요. 쳐내는 건데, 이게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주에 보면, 이 검사들이 보면 식신형 사주도 있고, 상관형 사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면은 식신 상관을 가지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주에 살이란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범죄의 어떤 나쁜 거에 나쁜 거, 그것을 쳐내죠. 법이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쳐내기 때문에 사주에 살이 잘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살을 이 논리, 식신과 상관으로 수술해낸다 보면 됩니다.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가 자꾸만 제가 비유를 하는데 의사와 검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것은 의사는 우리 육체,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 쳐내는 것이고, 이 검사는 사회의 어떤 범죄자 내지 어떤 불법을 쳐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칼자루를 칼잡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서 어떤 살을 잘 가지고 그 살을 쳐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을 때 이 검사가 유능한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쳐내는 칼이 금일 때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 판사는 수오행을 잘 쓰게 되면은 판사액이 많고, 이 금오행을 잘 쓰는 쪽에 검사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오행을 쓸 때도 검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주의 하나의 글자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요. 자, 변호사는 우리가 모든 재판에는 변호사가 같이 동참 입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한 데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이 검사는 형사재판에만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변호사는 어디 다 있어요. 민사재판에도 이 변호사가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다 쓰죠, 그죠? 예. 자,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똑같은 여기 보면은 논리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법이죠. 법에 대한 논리성, 학문 지식이죠,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의뢰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판에 올려져 있는 형사재판 같은 거는 뭐 범죄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범죄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이제 원고가 되는데, 범죄자,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사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양측 당사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변호사를 의뢰하는 의뢰인의 그러니까 권리나 어떤 이익을 대변해가지고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이죠. 변호를 해가지고 재판에서 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게 하는 사람이 변호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도 가장 그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특히 이 의뢰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판사와
검사는 의뢰인 입장에 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여기는 어떤 처분만 기다리는 쪽이고, 오직 의뢰인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은 이 변호사죠, 그죠? 그래서 이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감. 우리가 판사, 검사한테는 판사는 공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검사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변호사는 이 공감력이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의뢰인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을 내가 100분 이해하고 의뢰인과 같은 어떤 그런 감정으로 어떤 사건을 의뢰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거기에 내가 몰입이 돼 가지고 어떤 이 의뢰인한테 유리한 어떤 방향으로 뭐 어떤 증거도 수집하고 변호도 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돼서 의뢰인과 함께 상담을 해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공감이 돼야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감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논리력이 필요해요. 이 논리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할 때,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법적인 논리죠, 그죠? 법에 관련된 논리력, 전문 지식, 이게 필요하죠. 물론, 당연히 이게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앞에 그 얘기를 안 했네. 어떤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 이 법에 대한 논리력이 필요한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판사, 검사 못지않게, 나중에 결국은 재판에서는 이 논리력의 싸움이죠, 그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논리력이 쌓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하고 검사의 논리력이 쌓이고 또 변호사와 변호사 관계, 그러니까 민사 같은 거는 서로 상대 변호사와 변호사와의 논리력의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판사와 검사는 둘 다 공익을 추구하지만은 이 변호사는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사익을 대변을 해주고 또한 본인이 거기서 본인도 사익을 취하죠. 그죠? 네. 쉽게 말해 돈을 취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판사, 검사하고는 좀 많이 약간은 좀 다르죠. 그죠?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가 공익을 취한다 그러면은 변호사는 사익을 취하는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똑같은 법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력을 취하는 쪽에는 같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공정과 정의, 공감 요거 좀 다르고, 그죠? 그래서 변호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법적인 논리력, 전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사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어떤 한 개로만 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일단 이 공감이 되려면 상대방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자, 잘 듣는다는 것은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 우리가 사주팔자에 보면 10성 중에 인성이 있거든요. 인성이 있어야만이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쉽게 말해서 귀입니다. 귀. 이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성이 없으면 귀가 없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인성이 없으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귀담아 듣는 것 같아도 그냥 한쪽 귀로도 한쪽 흘러버려요. 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인성이 있어야 상대방 말을 내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이게 이제 공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듣는 기능이 있어야 됐던.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기능은 정보를 듣는 거거든요. 정보를 듣고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인데 또한 이 변호사는 거기에 따라서 논리도 필요하고 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사람을 좋아하는 상관형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필요해요. 이 변호사가 사익을 제가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관성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영업적인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어떤 변호사는 요 논리, 식신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돼. 근데 전문 기술 영업이죠, 그죠? 전문 기술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꼭 상관까지는 필요 없겠어요. 없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어떤 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인성이 필요해, 인성. 우선에는 공감을 하면 인성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뭐 꼭 공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뭐 관이 크게 나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재성은 좀 잘 나와 있어요. 재물에 대한 감각은 잘 나와 있어야 돼. 본인이 추구하는 건 어차피 재물 추구죠, 그죠? 물론 하는 일은 의뢰인의 근익을 추구해 주는 거지만, 근데 의뢰인의 근익도 보면 재라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재물에 대한 상도 잘 나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사주상으로 식신생재 하면서 인성까지 잘 나와 있으면은 변호사로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법조인이지만은 성격을 파고 들어가 보니 다르죠, 그죠? 이 법조인이 우선 되려 그러면 앞에 설명을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까먹었는데요. 빼먹었는데, 법조인이 되려고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사법고 통과되면은 법무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수료를 해가지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제 갈라졌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을 나와야만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죠. 그죠? 예, 자, 로스쿨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정규 대학을 4년 대학을 나와가지고 로스쿨에 그러니까 쉽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는 시험을 봐야 되죠, 그죠? 그걸 봐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거기 가서 3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간 법에 대한 공부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이라니까 법에 대한 아주 간단한 기초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어느 전문성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초, 뭐 기본 골격만 갖춰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진출하죠, 그죠? 또 판사나 검사는 또 별도의 또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계에 흩어지는데, 이 판사, 검사, 법조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법학전문대학을 갈 만큼의 실력,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우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학문적인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대학도 다닐 때, 성적도 좋아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되고, 또, 그 시험을, 또 법학 전문 특성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 시험은 논리력 시험이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예. 그에 대한 논리력. 결국 이 논리력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떤 상위 클래스에 있어야만 이 법학 전문대학을 갈 수 있죠. 그죠? 또 가도 또 그 법학 전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요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변호사 시험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합격률이 50%에서 한 55% 내에서 합격이 되니까 나머지는 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법학 전문대학을 나와도 또 변호사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네, 옛날에 뭐 고시도 똑같았지만은 마찬가지로 고시가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다 몰렸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법조인,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법조인 돼서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요인이죠, 그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핵심 직업인데, 이 외에 이제 법원에서 또 종사하는, 일반 행정직 이제 공무원도 있죠, 그죠? 법원에서 이게 그 재판이라는 걸 뭐 보조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도와주는 또 내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그런 또 일반 공무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입니다. 일반직이죠, 행정직이라고 그러는데 법원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사무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검사는 또 밑에 이제 검찰도 공무원이 있죠, 그죠? 검찰 사무직, 검찰 사무관. 근데 검찰 사무직은 약간 수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 사무직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법원에서는 판사가 모든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지만, 물론 검찰도 검사가 주체가 되지만은 그것을 보조하는 검찰 사무관, 검찰 수사관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의사 수사는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사무관도 거의 검사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검찰 사무관이 있고, 변호사 쪽에는 뭐 변호사가 거의 다죠, 그죠? 뭐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는 뭐 꼭 뭐 너무 법률적인, 거기도 또 변호사가 도와주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장 내지 사무원들이 있죠,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겠네. 거기도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위한 보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 어떤 업무는 아니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어떤 법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면서 사주적인 어떠한 성향의 성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극히 상위 거의 뭐 1%도 안 돼요. 0. 몇 프로에 해당되어야만 여기 실제로 현실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주 구조상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주상의 그 십성이 서로 간에 잘 짜여져야 됩니다.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잘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법조인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주를 보고 판단할 때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성분적인 요인뿐 아니고 사주 전체의 판, 그릇,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혹시 이제 지금 법조인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어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직업 탐방, 나에게 맞는 직업 찾아 산만리 이 중에서 오늘은 첫 편, 1편, 첫 편으로서 법조인, 법원에 종사하는 법조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적선에 해당하며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